명태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 경공에서 봉지욱 기자 그리고 사실은 뭐 뉴스타파뿐만이 아니라 한겨레도 지금 계속 취재를 해 왔는데 봉지욱 기자가 한화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면 아래 잠겨 있던 창원산단의 한화, 창원산단 한화 명태균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봉지욱 기자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 근데 정작 큰 것은 제가 보니까 K21 장갑차가 있어요. 한화가 만드는데 장갑차가 K21 장갑차를 7,100억 원 가량 계약을 작년 12월에 합니다. 한화가 하는데 그 작년 12월에 계약을 하려면 그 전에 준비가 됐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이 명태균 본부장과 보좌진들 얘기에 계속 그 장갑차 얘기가 나와요. 장갑차. 한화에서 4개 품목을 요구를 한다. K9 자주포 해줬잖아요 지금. 그리고 경군한 차량이라고. 아 지금 이거 그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예, 그거 한번 띄워보시면. 띄워놓고 얘기하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 말고요. 예. 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좌관이 명태균 의원실 보좌관이 방사청에서 뭐 누구 통해서 K9 자주포 230mm 다련장 뭐 K21 장갑차 그리고 경군한 차량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명태균 씨한테.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한기호 국방위원실에 부탁하여 질의. 그러니까 물어본 다음에 서로 짜고 치겠다. 물어본 다음에 답변하게. 야 이거 필요하죠? 그러면 예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결위는 김영선 의원실에서 질의해 국회에 반영한 예산이다.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 의원은 저때 당시에 이제 기재위였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정하는 데잖아요, 거기가. 그래갖고 특히 K9 자주파는 방위사업청에서 VIP 관심 사항으로 우선순위 반영했다고 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상 VIP라고 하면 이거는 대통령을 뜻하잖아요. 네. 보통 그런데 이 정권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긴 한데. 그렇죠. 왜냐하면 앞전에 녹음 파일을 봤듯이. 창원산단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그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지. 네. 그리고 여기에 이땡땡 보좌관이 그러니까 명태균한테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땡땡 보좌관은 어디 보좌관이에요? 서울에 있는 보좌관일 겁니다. 서울에 있는. 이땡땡 보좌관 이제 보좌관이 2명이 있습니다. 예. 최땡땡 보좌관이 있고요. 예. 그가 이땡땡 보좌관이 있고, 예. 그 이제 이땡땡 보좌관하고 최땡땡 보좌관이 같이 이제 일을 하고. 김영선 의원실에서. 김영선 의원실 두 사람이 여의도 있죠. 의원에 그래서 가서. 이때는 이제 명태균 대표를 명태균 본부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명태균 본부장이 이제 최땡땡 보좌관한테 요런 걸 지시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이 땡땡 보좌관은 그 국회에서 실제로 그 보좌관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사람이어서 이런 이제 예산이나 이런 걸 반영할 때 자료를 잘 만들고 하는 분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업무 지시를 했고 저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한기호 국방위원장 있죠. 김영선 있죠. 다 짜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예산 올리면 7,100원짜리 사주겠다라고 사전에 일종의 담합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큰 문제로 터질 것이다. 근데 왜 갑자기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에 관해서 강혜경 씨나 이 명태균 씨 바로 옆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조금 좀 눈치를 뭔가 챈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따로 한번 통화를 하셨죠? 강혜경 국장이 이제 지금 하는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배경에 관해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시즌에 그 경남 의령군의 특별 교부세 이제 수십억 원을 반영하도록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명태균 본부장이 갑자기 이 계획을 처리를 했고 자주포 구매 예산 그 관련한 반영을 이제 위에 자료를 급하게 만들으라고 이제 최 보좌관한테 지시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기재부에 반영토록 이제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최 보좌관과 제가 이제 그 지시를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저걸 보면 이제 이게 명태균이 어느 정도 힘이 있었는지 자 의령군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수십억짜리 특별 교부세를 통해서 거기 뭐 환경 관련된 산책로 같은 거 그거 이제 기억나시죠? 예전에 우리 취재할 때 다 봤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바꿔치기 해서 자 빨리 이게 자주포 관련된 걸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고 그게 막 급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단위가 이거는 7천억이고 그러니까 그 뭐 특별 교부세는 보통 이제 20억 단위로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의령군이 명태균 측근이 거기 뭐 가 있고 홍 시장 측근이 군수고 또 뭐 이제 이렇게 막 얽혀 있는 복잡한 소위 말하는 이제 로컬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갑자기 이제 이걸 만들려고 해서 했는데 저게 2022년 하반기니까 어떻게 2024년 3년도에 이게 반영이 되어서 사느냐.
이게 특정한 제품 하나를 7,100원어치 산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이제 봉지욱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해서 터뜨린 것이고 명태균이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갖다붙다 지금 말을 하지 않거든요. 자, 이거 뭐냐? 명태균이 공익제보자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저는 단서가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런 이제 중요한 일종의 그 방송과 관련된 무기 구매 사업에 개입을 했다거나 누구를 권유했다거나 그게 국회 차원에서 움직였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이제 김건희 국정농단, 윤석열 공천 개입 이런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니까. 그렇죠. 명태균이 지금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요즘 남상권 변호사 계속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뭐 오세훈 공격하고 홍신양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으면 이제 뭔가 상황이 좀 더 복잡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야, 이게 근데 조금 더 팩트가 나와야 되는 게 하나 입장에서나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네. K9은 뭐 그쵸. 뭐 다, 자주포고 다 알려져 있는 제품이니까. 국방이고 야,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7,100억 그다음 마침 이제 산단을 만든다고 하니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모르겠어. 어디에 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좀 지원을 해준 게 뭐 나쁘냐? 잘못됐냐? 너희는 북한이 쳐들어왔으면 좋겠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분명히 대비를 하고 있을 정부는 건데. 그렇게 해명할 수 있는데 예를 네. 들면 하나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서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네. 뭐 예를 들면 뭐 명태균 그렇지. 씨가 뭐 다른 거를 요구했는지 내가 그렇지. 이거를 정부에 얘기해서 예를 들면 애결위에서 무기를 사는 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저 정도 대화는 보좌관 단위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위원장님한테 부탁했습니다. 뭐 이런 거는 보좌관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니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요건이 있었던 거를 시작으로 해서 그러면 하나와 명태균의 관계가 뭐냐? 그러면 그리고 창원 산단 관련해서 하나가 이제 창원에 공장이 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그때 이제 말하자면 산단은 입지를 확보하는 게 1단계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유치 기업이 어디가 들어오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 유치도 저희가 창원시 취재할 때 명태균 씨한테 의존을 많이 했다라고 창원시 고위공무원들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직 기수가 안 된 사건이 아니지만 명태균 씨가 창원을 해서 만나러 다녔겠죠 회사들을. 그리고 지금 그 명태균 씨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땅을 사놓은 명태균 씨 측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예를 들면 어떤 부산 쪽에서 활동하는 기업인을 자기가 만든 부동산 법인에 그 등기이사로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회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던 회사예요. 네. 뭐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로컬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분도 부산 쪽에서 사업을 멀쩡하게 큰 사업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창원에 산단에다가 땅을 샀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물려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투기를 통해서 뭐 재산상의 이익을 보겠다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기존의 기업들은 자기들이 생산한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번 기회에 공장이 세워진다라는 전제 또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는 거를 핑계로 아예 납품을 하자. 그러면 이제 3개 회사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중공업이죠. 두산하고 지금 이제 현대 롯데는 이제 지금 그 KTX 뭐 방산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 그다음 한화 세 군데가 이제 거론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기업들이 명태균을 통해서 로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그러면 이게 방산도 수출이죠. 그렇죠. 원전도 수출이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충분히 지금 땡땡땡의 수법을 보면 했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방산 리베이트는 저도 뭐 취재를 이렇게 해보면 방산 리베이트가 이제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위도 일단 큰 데다가 특정 제품을 저렇게 7천억씩 산 전례가 없대요. 김종대 의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그거는 이미 용도가 사실상 폐기되거나 쓰지 않는 거를 다시 샀다고 했을 때 이거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는 것인데 그 리베이트가 통상적으로 3% 전후다. 통상적으로 무기 대금의 3%. 예, 그리고 전체 매출액의 전체 매출의 3%니까요. 와. 그럼 7천억 같으면 2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예. 해외 같은 데는 뭐 5%까지 간다는 거예요. 해외 쪽은 뭐 국가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방산이나 이런 것들은 매우 우리가 이제 방위산업청을 만들어 놓고 통제를 하고 그랬죠. 통제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과정에서 충분히 구멍이 뚫히고 여기에 명태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명태균 개입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런 증거가 나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개입을 했고 그것의 결과가 누구의 이익으로 갔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반드시 따져야 한다는 말씀을 야, 드려야 돼요. 이거 대형 게이트가 될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죠. 옛날에 린다김 그다음에 이제 네. 국방부 장관 네. 생각을 해보면 그 국방부 장관 커넥션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린다김 같은 사람이 권력에 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거꾸로 권력에 있으면서 뭐 검찰, 기재부, 국방부 다 요리를 해먹 국회의원들까지 요리를 근데 해먹을 그때보다 수도 훨씬 있지. 지금 개선은 이게. 단순하죠. 왜냐하면 명태균이 끼고 명태균이 사실상 김영선 의원을 다 조정을 하면서 김영선 의원이 기재위에 있었으니까 그럼 명태균 위에는 사실은 김건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 개선 구도는 중간에 뭐 린다김이라든지 이렇게 로비스트나 할 이게 필요가 없지. 필요가 없는 구조고 만약에 이제 말하자면 저기 어떤 게이트가 될 만한 성격이 그렇지. 있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 뭐 방산 리베이트라든지 하나가 저런 정도로 명태균이 힘을 써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뭐 예를 들면 사례나 고마움을 표했을 텐데 뭐 이제 그게 명태균이 먹은 거면 명태균의 개인 비리가 되는 거고 이게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위에까지 갔다. 위에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대형 게이트가 되는. 근데 제가 이제 명태균 취재를 오래 했고 뭐 네. 이제 경험과 지식을 다 좀 이렇게 종합해 보면 명태균은 일단 현금 이런 거 먹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기는 애국심, 국가관 이런 것 때문에 개입해서 누군가를 봐주는 것에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는 이제 성향이어서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이 실제적 진실을 밝히면서 누군가 개입됐다는 걸 명태균이 폭로하는 순간 이것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클 것이고 그러네. 만에 하나 본인이 직접 이 리베이트와 관련된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개인 비리로 가면서 여기에 엮인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오는 이제 김영선 의원이나 한기호 국방위원장 쭉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100% 투명하게 뭔가 처리를 했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로 이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네. 매우 조심스럽긴 하지만 뭔가 큰 거래가 생겼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거래의 최종 수혜자는 어떻게 보면 김영선 한기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또 저는 전제를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명태균의 입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당신이 이것의 실제 진실이 뭔지 밝히라고 하는 요구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계속 뭐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직속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VIP인지 뭐 V0인지 뭐 그렇죠.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VIB 관심사안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나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이 윤석열이라는 이 사람은 계속 방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방산 원전 이야기 계속했어요. 그렇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근데 돈이 다 안 돼, 사실은. 그렇죠. 그 방산 돈이 얘기를 다 안 돼. 방산에 집착을 계속해요. 근데 또 예. 방산 얘기를 자꾸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호주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것에 이제 뭐 제가 자체적으로 무슨 뭐 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다 취재하고 뭐 이러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온 보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만 우리가 한화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그냥 생각이 나는 게 예. 옛날에 이제 런정섭 논란 때 있었잖아요. 런정섭 논란 때 왜 런정섭을 호주로 보냈습니까? 물어봤더니 방산 때문에 보냈다고 한 거 아닙니까? 호주 대사를 방산 그렇다. 때문에 보낸 것이고 아. 그때 왜 방산이 뭐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호주에 그 하나 그 보병 장갑차 그 레드백이라고 하는 그거 수출하는데 그거 뚫으러 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네. 또 방산 얘기를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뭐 이런데 그렇죠. 폴란드 방산 그러니까 계속 이 사실은 그때도 K9 자주포 이야기가 나왔어. 우크라이나 때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방산에서 한화가 그게 있으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방산이라는 거는 또 권력이 움직여야 또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뭐 우연의 일치 내지는 뭐 원래 그런 거야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정부의 성향 그리고 이 VIP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원래 하던 일 예. 원래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 투기했던 사람 그렇죠. 아니에요? V0님의 전공 분야 예. 예? 예. 주가 조작이 전공 분야일 수 있는데 지금 아니 주가 조작 세력에 참여한 거는 사실이니까 그렇죠. 팩트니까. 그렇죠. 예. 전공인지 부전공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복수 전공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그 부동산 투기도 있고요. 그 다 복수 전공은 다 있어요. 그 그러니까 사람은. 근데 이제 예. 주전공이 예. 이제 뭐 애니탄지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닌지 뭐 그거는 도이치 모터스인지 잘 모르니까 예. 아무튼간에 이제 뭐 그런 건 어쨌든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 거에.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지금 VIP V0가 돼가지고
방산 사업을 어쨌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 이제 가만히 있으셨겠느냐 이런 의문과 함께 이런 얘기를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의심, 폴란드 얘기, 우크라이나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호주 얘기 이런 데서 이상한 사건들이 지금 일어났는데 지금 명태균 씨 얘기까지 여기에 무슨 뭐 지금 고명처럼 얹혀져 있다? 근데 명태균 씨 얘기 지금 수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 우리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차후에 취재를 좀 해볼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충분히 그러네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래. 전공과 부전공을 따지면 저는 전공 불문하고요. 전공 불문하고. 돈 먹기 전공이죠. 돈이 되는 모든 걸 다 하는데 나중에 이제 마약까지 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거론되는 우리 몇 명의 정치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호주 방산 그리고 폴란드 그리고 뭐 호놀루루도 이야기가 나와요. 국제 방산 관련된 무슨 회의가. 여기에 거론되는 유력한 정치인이 또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영업력이 좋거나 아니면 하나와 전혀 관계없이 갔는데 결과적으로 하나가 뭐 납품을 했거나 그건 모르고 런종섭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국힘이 어쨌든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개입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왜 개입을 했겠느냐. 순수하게 애국심만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선진화의 전략으로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봉사하듯이 그렇게 했겠느냐. 다른 것이 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발언하고 지지한 내용들을 하면서 이제 노영 변호사도 뭐 고소가 된다, 고발이 된다, 또 누구도 고발이 된다, 막 이렇게 이제 나오던데 하나하나 파헤쳐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시작인 것이고 증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취재할 때 창원시에서 들었던 얘기는 하나가 에어로스페이스가 본사가 뭐 하나 건물에 있는데 제일 큰 사업장 한국 사업장이 창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이 2개인가가 있고 R&D 센터도 있어요. 여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창원에서 사실 제일 큰 회사예요. 그 하나가. 그렇다 보니까 뭐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 하나의 방산이 이 새로 만드는 창원 산단에 들어오는 거에 명태균이 관심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산단을 이렇게 부지를 넓혀놨는데 여기 들어올 제일 큰 회사가 어딥니까?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고 근데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물류나 이런 게 마산으로 나가는 거에서 뭐 좋다 이렇게 이제 창원시가 설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 이제 방산 수출이나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거기가 좋다라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하나를 이제 말하자면 명태균 씨가 만나러 다녔다라는 얘기가 이제 창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때는 이제 관심이 명태균 씨가 그걸 할 수 있는 역할이냐 아니냐 뭐 자리냐 아니냐 이런 거인데 사실 지금 이 보도랑 연결을 해보면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하나가 가려운 거를 계속 긁어주고 그러니까 뭐 K9 자주포를 사는 거를 정부가 설명하지 못할 설명은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런데 어쨌든 가려운 걸 긁어주고 거기서 일정 정도 발생하는 리베이트나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판공비나 내가 이 창원 산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을 엮는데 뭐 쓴다든지 뭐 이런 식의 말하자면 그림 같은 것들은 충분히 해볼 수 있죠. 자, 조금 보태놓을게요. 이게 이제 K9 자주포인지 아니면 구형 장갑차인지 이건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거론되지 않은 또 회사가 한 회사가 이제 P사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엄청나게 축적을 했어요. 그래요? 매출을 엄청나게 이제 그거는 방송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방산과 관련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정상적으로 방위산업청에서 우리가 진행한 이런 것들이면 관심 없으면 내버려두면 시장 논리에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권력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정 업체가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방사는 기본적으로 독점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과점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개입을 했다고 했을 때 제가 얘기했던 P사도 아마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 대외적으로 대화 업무 엄청 잘하고요. 있는데 이런 것들을 권력이 개입했을 때 기업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법과 절차에 따라서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데 그것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까지 보면 지금은 조금 수면 아래로 있는 것 같지만 명태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이게 방산 게이트로 터질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농후하다. 단순히 부동산 투자 투기 그리고 산단 개발에 따른 차익 이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법님이 폴란드에 전차 팔아주면 결과적으로 좋은 거 아닌가 크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거 맞죠. 좋은 거 맞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 전반적인 거는 지금 아직 사실이 안 나와서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스캔들이나 게이트화 될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이유는 이분들이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고 뭐 돈이나 이런 거에 완전히 멀어져 있고 이랬던 분들이 아니고
당장 자기 땅 때문에 자기 일가의 땅 때문에 양평고속도로가 휠 뻔했어요. 양평고속도로가 휠 뻔했다고. 근데 이거는 지금 정기환 대표 말씀하셨다시피 독점 산업이고 산업 자체가 불투명해. 원래 국방 방위 산업은 산업 자체가 불투명하잖아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가. 아이들은 가. 이거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니까 내줄 수가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보를 내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근데 이런 데서 이런 부부가 어떤 일을 했을까? 제가 뭐 갑자기 한마디만 하자면은 예. 윤석열은 처음에 후보 시절에 보면은 자주포가 뭔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이 탱크냐고 물어본다고요. 이거 그렇지. K9 보고. 네. 아, 그랬었잖아, 참. 네. 포축 긴 거 하고 짧은 거 하고 구별을 못 하는 거고 이동하는 거 하고 이렇게 고정식하고 이걸 구별을 못 하는 거지, 이 사람이. 그렇죠. 근데 뭔 방산에 뭐 관심이 있냐고요. 갑자기. 지금 찾아보니까 에어로스페이스가 3개월 사이에 주가가 3배 올랐네요. 그렇다니까.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저도 이제 주식을 워낙 오래 하는 사람이라서 에어로스페이스 이 정권의 가장 뭐랄까요? 스타 주식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공직자 윤리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순진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래서 국가는 국민을 대의하는 누군가 그렇지. 기관이 필요하고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서 월급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하네요. 뭐가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에 윤석열 정부 출발할 때 7만 원쯤 했거든요. 네. 주식이 지금 70만 7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10배가 오른 거예요. 10배가 오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산업 구조조정에 혁신을 해서 갔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전 세계에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게 많아서 수출을 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이면에 이제 권력이 네, 개입이. 좀 더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가 위임한 고난자에 근데 대한 이자들이 요구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아니야. 이 부부가 그런 절대 사람들이 그런 아니야. 놈들이 아니죠. 내가 네. 이제 지금 흥분하는 것이 제가 이제 기업을 욕하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요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도시 농촌 다 포함해서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60대 아저씨 중에서 가장 하질이야. 인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까지 했던 모든 행위를 봤을 때는 언행들을 봤을 때는 가장 하질의 인간을 뽑았어 우리가. 그런 인간이에요. 윤석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매일 거짓말을 어떻게 공공의 장소에서 매일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모든 행위 자체가 알고 보니까 다 자기 마누라와 관련된 일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뻔뻔한 자가 어디 있어? 이 탄핵의 본질이 뭐예요? 네. 지 마누라고 국정농단하고 온갖 것 다 하는 거 그거 덮어주려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던 그 근본적인 그렇습니다. 팩트를 부정하고 이것이 절차가 잘못됐느니 위헌이 있느니 없느니 개소리를 하고 지금 국힘이고 집에 권력이 다 이지랄 하는 거 아니에요. 지 마누라한테 지 마누라는 며칠 전에도 뭔 일을 했는지 모르는데 뭔 일도 했는지도 모르고 또 갑자기 또 용산에 네. 대통령실에 사라져 버리고 네. 그 추적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여자 때문에 생긴 이 지금 그렇습니다. 국난을 무슨 절차니 법 위반인지 이런 걸 따지면서 정말로 다음 국민들을 주에 속이고 있어요. 탄핵이 되면은 더 큰 진실들이 줄줄줄줄 나올 수가 있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부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뭐랄까요 이 사람들한테 극단적인 평가를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나 전 인류의 현대사를 통틀었을 때 이렇게 뻔뻔하고 위선적인 인간이 있었나? 윤석열만큼? 특히 대통령이나 이런 관직을 맡았던 지도자급 관직을 맡았던 인간 중에 보수 우파에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 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수많은 거짓말들을 다 따질 수가 없을 만큼 나왔어요. 그거 진짜 구글이나 어디에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겨레라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윤석열의 거짓말. 정치인들이 가장 안 해야 될 게 거짓말인데 이 인간은 인생이 거짓말이야.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현장에서도 진짜 인생이 거짓말이야. 8번이나 생중계를 했었죠. 그리고 사람들을 한겨레가 정리하면 책이 한 3권짜리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선동하고. 근데 그 마음속에, 속마음속에는, 윤석열의 속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국가를 위한 게 아니고, 다 지 마누라 위한 거잖아. 뭐 이런 60대 아저씨가 어딨어.
길거리를 가봐요. 정상적으로 60대 아저씨가 이런 60대 아저씨가 있는가? 에? 직업에 귀천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런 검사 아저씨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검사 출신의 아저씨가 있는지. 이런 아저씨들 없어요. 근본적으로 사실위에서 네. 출발하면 이게 구분하기가 매우 쉬운데 갑자기 이제 이게 언론 그리고 국힘 보수 정치 세력 기득권들이 동원돼서 진영 논리를 만들어 놓고 야 너는 그 생각하니까 이 편이야 이 편이야 그렇지. 이렇게 가는 정말로 수준 낮은 논쟁을 지금 하고 있고 저도 사실 원래 보수적 성향이다 아니면 중도 보수다 뭐 중도 진보다 뭐 이런 평가에 좀 익숙지도 않지만 지금 가보면 대구 같은 데 가면 야 넌 좌파 아니냐 대구는 민심대로 다 따라간다. 네. 이런 이야기를 정말로 상식적인 사람이 할 때는 야 그게 아니고 원 출발 지점을 봐라고 이게 왜 이재명 때문에 탄핵을 하는 거냐고 김건희가 얼마나 많은 국정농단을 하고 이거 지금 드러나니까 막으려고 하는 게 다 보이는데 왜 안 보이냐고 무슨 헌법재판소가 미쳤냐고 왜 대통령을 그 죽이려고 나서냐고 진영 논리 때문에 진영 논리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금 하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판단과 기준이 다 마비가 돼버린 이 사회에 지금 살고 있어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예, 맞습니다. 윤석열이 무슨 보수입니까? 그냥 질 낮은 아저씨예요. 인간성이나 도덕성이 쓰레기인 그런 아저씨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